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청문회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의 의견 조율에 실패한 채 종료됐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추가 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청문회를 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인준은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 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8년 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야당은 당시 담당 검사로서 공범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박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중심이 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수사팀 일원으로 사건의 축소 은폐를 방조한 게 아니었냐는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부터 경찰의 축소 은폐를 밝히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하는 등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처신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경관 2명만 구속 기소한 점을 물고 늘어지며 추궁했지만 박 후보자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수차례 이런 그 조서를 보면 도저히 물고문은 두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후보자만이 물고문을 2명 하는 것이 가능했다,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죠?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물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혼자서도 예컨대 결박을 하거나 뒤에 수갑을 채우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가 말석 검사로서 개입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엄호했고 당시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은폐 축소에 관련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박상욱 검사가 관여한 것은 일단 조한경, 강진규 두 사람이 구속이 되고 나서 임명 동의안이 국회 제출 72일 만에 열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본회의 표결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서입니다. 여야는 당초 어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했던 국조특위는 다시 가동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핵심 쟁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해서 앞으로도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할 인원을 당초 합의했던 7명에서 9명으로 2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의혹에서 출발한 포스코 그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포스코 거래사인 코스티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포스코 그룹과 이명박 정부의 정경 유착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포스코 거래사인 코스틸의 서울 사무실과 포항 공장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박재천 코스틸 회장은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출국 금지했습니다. 코스틸은 포스코로부터 철강 중간재를 사들여 가공 판매하는 업체로 성진지오텍, 동양종합건설 등과 함께 포스코 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의 매개 회사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 그룹이 코스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재무 기록을 조작해 비자금을 만들고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낸 박 회장이 인맥을 동원해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의혹 규명에 치중했던 검찰이 이번에 포스코 그룹 쪽 거래사로 수사 방향을 틀면서 수사의 외연은 확대됐고 속도 또한 빨라졌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코스틸과 포스코 사이의 거래 가운데 2007년 이후 거래를 들여다보는 건
이명박 정부와 포스코 그룹의 정경유착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포스코와 코스틸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윤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과거 공문서 등을 처음으로 수집 정리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본은 내각관방 영토주권 대책조정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보고서에서 시마네현에 있는 공문서 약 500점을 포함해 1000여 점의 독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목록과 화상 데이터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는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시마네현 영토로 편입된 후 일본 정부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시마네현의 어업 단속 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어판과 영어판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을 더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 이어 외교 청서를 통한 독도 도발에 이틀째 강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정부의 대응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 교과서에 이어 외교 청서까지.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틀째 이어졌고 우리 정부도 이틀 연속 외교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에 강력 대처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나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정부가 이틀 연속 배쇼고로 주한 일본 대사와 가나스키 겐지 총괄공사를 차례로 불러 항의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가나스키 총괄공사에게 부당한 주장을 담은 기술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나스키 총괄공사는 전달받은 입장을 본국에 잘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와 외교 청서를 통해 역사 퇴행적 행보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항의만 하는 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이 독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독도 문제를 총괄하는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는 등 노골적 대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른 차원에서 독도 도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 해법 등 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소속 국회 외통위위원들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입법 일정을 협의합니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역사 및 독도 영유권 도발, 일제 강제징용 현장의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 추진 움직임과 함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 문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인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술 검토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 상태 그대로 선박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여론조사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인양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에 의미를 두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유 장관은 여론 수렴의 방법으로 합리적이라는 뜻이지 여론조사로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여부는 여론조사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여론조사가 합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여론조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만 갖고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여론 수렴도 병행할 수 있다. 유 장관은 인양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검토가 현재 막바지 단계로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배를 훼손하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선박을 있는 그 상태대로 온전한 상태로 인양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인양한 이후에
그럼 선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그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우리 국민들 말씀을 종합해서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임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은 인양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인양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